자, 들어오셨나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해설 강의 자료 펴보시면 우리 여기 SELC 지난번처럼 1번부터 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죠. 이번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위주로 쌤 5문제 정도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부터인데 여기 Don't knock the box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친구들부터 지금 우리 치우랑 수민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조금 삐뚤어졌는데 잠시만요. 됐나?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오답률은 67.8%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겠지만 사실상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는 주제를 파악해라 라고 하는 거랑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드 찾아서 주제 문장이랑 똑같은 내용 한 번 더 반복된다고 생각하시고 풀어주셨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1번에 밑줄 친 부분에 Don't knock the box래요. 그럼 박스를 똑똑똑 놓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장, By expecting what's likely to happen next, you prepare for the two most likely scenarios so that you don't have to figure things out while they're happening. 자, by ing니까 뭐뭐 함으로써예요. 그쵸? 당신이 무언가를 예측함으로써 what's likely to happen next,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고 예상함으로써 당신은 준비하는 거래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해.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하냐면 Don't have to figure things out while they're happening. 그들이 일어날 때 그때서야 그거에 figure out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변수들이 발생할지를 예상을 해버리면 그게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거를 figure out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It's therefore, 그래서 not a surprise when 하고 나왔어요. 그럼 얘들아 우리 문제 풀 때 약간의 이제 우리의 비법이라고 한다면 when이라든지 혹은 뭐 let's say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떤 지문에서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건 100% 예시잖아요. 그쵸? 그럼 예시 바로 앞 혹은 뒤에서 주제 얘기를 끝냈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안 그래도 주제문 같았는데 한 번 더 빼박으로 알려주는 게 when a restaurant server, 레스토랑의 한 종업원이 하고 나오니까 여기 지금 예시 나올 거라는 거는 이가 방금 한 말이 주제문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가 일어날지를 잘 모르겠어. 앞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한다면 조금 더 좋아 라고 하는 긍정적인 느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 종업원이 당신에게 뭘 갖다 줬어? 메뉴판을 갖다 주는 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죠. 왜요? 당연히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가요 컵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저거 뭐지? 하고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없어. 저건 물이야.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쵸? 밥 먹고 나서 당신이 왜 이제 배가 안 고픈지에 대해서도 figure out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럼 여기 나오는 세 개의 사례들은 다 뭐냐면 지금 당신이 무언가가 일어날지를 알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굳이 노력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세 개의 사례에 대해서 지금 쭉쭉쭉 after you eat까지 우리가 예시로서 주제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딱 끊고 나서 또 이 주제가 나와요. All these things. 여기서 말한 세 가지 예시는요 다 expected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problem이 아니래요.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현관펜을 하나 들어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의 지금 키워드와 이 문제의 키워드에 대한 이 필자의 온도가 태도가 어떤지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뭔가를 expecting 하는 거로서 사람들이 뭐 할 필요가 없냐면 figure things out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랬으니까 첫 번째만 봤을 때는 약간 애매모호하지만 예시가 지나고 all these things are expected 모두 기대된 거야 예상된 거야 그래서 not problems to solve예요. 그럼 문제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쵸? 좋은 거면 우리가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사람은 뭔가를 expect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쵸? 그래서 furthermore 더 나아가서 imagine 상상해 보래요. How demanding it would be. 얼마나 이게 귀찮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인지 뭐 하는데? Always consider all the possible uses for all the familiar objects with which you interact. 당신이 자주 소통하는, 자주 교류하는 어떤 익숙한 물건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 사용처를 모두 맨날 그거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래. 그럼 얼마나 귀찮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못을 박을 건데 망치를 쓸까 전화기를 쓸까? 라고 고민을 한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못을 박을 때는 망치를 쓴다라고 하는 상황을 expect 하고 있기 때문에 problem이 아니게 된다는 거지.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있잖아. 우리가 functional fixedness, 뭔가 기능적으로 고정됐다는 거는 relief, 다행이래요. Not a curse, 저주가 아니라. 그럼 한 번 더 얘기해 주네요. expected 된 거랑요. fixed, 어디 갔어 여기? 뭔가 기능적으로 고정된 것들은요. relief래요. 좋은 거래요. 그럼 또 한 번 플러스라는 걸 강조시켜주고 있네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대된 그대로 정해진 거를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고려해야 한다면 그거는 demanding, 안 좋고요. curse,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at's why, 자 that's why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기 뒤로 결론이 나올 거야. 이제 진짜 결론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shouldn't even attempt to consider all your options and possibilities. 방금 위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가능한 옵션, possibility 열어두지 마, 고려하지 마, 시도도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never get anything done. 아무것도 못 끝낼 거래.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그랬죠. 그렇죠? 그럼 노란색으로 어딜 체크하냐면 결론으로 나오는 부분 여기. 모든 것들 고려하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박스 노크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똑같은 얘기니까 지금 같은 주제문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박스 노크도 하지 말고요. 너가 아는 것 내에서만 해결하세요. 고정된 것만 가지고 있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아는 것, 고정된 것, 바뀌지 않는 것 어디 보면 되냐면 expectations, 한 번 더 강조해주는 habitual, 습관적인 기대의 베이스 기반해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래요.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겠죠. 우리가 키워드 찾아서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that's why라고 하는 좀 뻔한 결론 나타내기 전에 나오는 표현으로 확실하게 못 박아줬습니다. 그래 구성 이해되나요? 주제문 하나 던지고 예시 빵빵빵 주고 한 번 더 주제문 세게 딱 해놓고요. 그래서 이거랑 대응되는 안 좋은 거, consider 하는 거 놓으면서 한 번 더 그래 그럼 consider 하지 마. 그냥 주제문 해 라고 하니까 밑줄 친 건 don't knock the box는 주제문 한 번 더 설명해주는 저 표현이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보시면 구조 분석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furthermore, 방금 나온 문장이죠. Imagine how demanding it would be to always consider all the possible uses for all the familiar objects with which you interact. 그랬네요. 그러면 furthermore니까 더 나아가서 imagine 뭘로 시작했어요?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요번엔 명령문이다. 그쵸? 그다음 뭘 상상하냐면 하고 지금 명사 절이 열렸어요. How demanding이니까 how 더하기 형용사 더하기 주어 동사네요. 그러면은 얼마나 demanding 할지 이렇게 해석할 거니까 얼마나 demanding해 뭐 하는 게 항상 consider 하는 게 항상 고려하는 게 possible uses 여기서 use는 사용처 사용법이라고 하는 명사로 사용된대요. 당신이 익숙한 친숙한 물건에 대한 다양한 가능한 모든 사용처를 항상 다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demanding 한지를 상상해 보래. 근데 어떠한 object냐면 당신이 뭐 하는 거? interact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ich you interact with 이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앞으로 오고 싶어서 그냥 앞으로 온 것뿐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how demanding 주어 동사 그러면 얼마나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하거나 주어 동사하는 게 얼마나 이거 한지 이렇게 할 건데 요거는 후자겠네요. 그쵸?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지를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하니까 명사절로 쓰였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문제랑 구문 해석해봤고요. 단어 한번 빠르게 중요한 거 위주로 채워봅시다. 자, figure out 그랬으면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해결해내다. 그쵸?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해결하다. 알아내다, 해결하다. 그 다음에 fluid 그러면 액체겠죠, 액체. 그리고 relief 그러면 다행, 안도. 이 정도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문장 해봤고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들어가지 않아도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31번 오답률이 69.7%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거의 30% 가까운 학생들이 틀린 문제인데 맞은 30% 가까운 학생들만 맞은 문제인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주 극명하게 지금 개념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로 파악했어야 되는지 읽어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What's in a name? 자, 이름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라고 지금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와. That which we call a rose. 우리가 rose, 장미라고 부르는 것은요. By any other name. 어떤 다른 이름을 붙여도 would smell as sweet. 똑같이 달콤한 향이 날 겁니다. 라고 셰익스피어가 얘기했나 봐. This thought of Shakespeare. 셰익스피어의 이러한 생각은요. points up, 강조하는데요. Difference between roses and, say, paintings. 그랬어요. 얘들아, say라고 하는 거는 자, 말해보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 그러면 대놓고 나오네요.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요. 뭘 강조할 거고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누구의 차이? 장미랑 그림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difference between roses and paintings예요. 조금만 더 읽어보자. natural object. 우리가 자연적인 물체 예를 들어 장미. 그러니까 장미가 결국 자연적인 물체네. 걔는요.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니까 빈칸하지 않는다는 거는 대응되는 개념과는 이게 달라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사실 저 빈칸에는 painting, 대응되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겠네요. 맞습니까? 단 그게 앞에 not이 붙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야? roses, natural object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응되는 것들은 색깔이 다른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주거나 혹은 시험 중이라면 네모,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표식을 하면서 이 natural object를 설명하는 건 무엇이고 페인팅을 설명하는 건 무엇인지 그거를 좀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면 보기 쉬울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파란색으로 우리가 natural object를 체크를 할 거고요. 빨간색으로 페인팅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나온 rose 여기 나오고요. 걔네들은 이렇게 할까요? 빈칸은 빨간색인데 not이 붙었으니까 not까지 같이 묶어서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거고요. 바로 나오는 they도 결국 natural object이기 때문에 또 not 들어가죠. 사실상 그러면 not taken as vehicles of meanings and messages 또 파란색이지만 not만 떼버리면 빨간색이라는 거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겠죠? 더 읽어볼게요. They belong to no tradition. 그러면 결국 tradition은 빨간색인데 no tradition. 맞죠? No style. 똑같죠? Not understood within a framework or cultural convention. 다 똑같아. 지금 no, not 하니까 이것만 떼버리면 빨간색인데 이게 붙어서 다 파란색이 되고 있어. 더 비교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있죠. 쭉 내려보시면 요거 나왔습니다. They are sensed and 여기 나오네요. Savored relatively darkly. 그 다음에 without intellectual mediation까지 나와요. 그러면 뭔가 지적인 중재, 우리 중간에서 무언가를 작용해주는 것들이 직접 뇌를 사용하는 것 없이 그냥 들어온대. 그래서 so what they're called. 그래서 그것들 natural object가 불리는 거는요. either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뭐 개별적으로 불리는 것들이든 우리가 뭐 집합적으로 불리는 것들이든 has little bearing on our experience.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bearing이라고 하는 건 관계, 영향이에요. 영향이 거의 없어요. little이라고 하는 건 부정이죠. 거의 없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얘네들은 별로 이름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대요. 그러면 얘네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누군데요 지금? natural object는요. 그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들여다보기 때문에 다른 meaning이 있지도 않고요. 또 다른 지적인 존재가 있지도 않고요. 뭐 문화, 경험, 전통, 스타일, 메시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름도 중요하지 않아. 그럼 다 반대로 꺾어 생각하면 뭐는? 페인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중요할 거고 당연히 의미 있을 거고 스타일, 문화, 경험 다 중요하겠네. 지적인 어떤 중재까지도 중요하겠네. 사실 여기까지만 읽고 나서 바로 이제 빈칸 다 찾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뒤에 보시면 on the other hand라고 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 그 반대로 하면서 이제 페인팅 나오겠지. 그럼 읽어보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시험 보는 중이야 그럼 빠르게 다 찾아보러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빈칸에만 들어갈 거는 빨간색에 대한 art에 대한 설명인 거야. 내려가 볼까요? 1번 changed, 2번 classified, 3번 preserved, 4번 controlled, 5번 interpreted.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뇌를 거쳐서 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몇 번? 5번이겠네. 그럼 5번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사실상 빨간색으로 art 얘기하는 건데 앞에 not 붙었으니까 이게 파란색 natural object라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겠네요. 됩니까? interpreted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본문에 나온 단어로 한번 바꿔 써보자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기는 하지만 대놓고 나온 거 뭐 있어요? intellectual mediation 우리가 지적인 중재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꺼내는 거 그게 바로 해석이잖아요. 이해문 그쵸? 똑같은 게 뭐가 있다고요? intellectual mediation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비슷한 단어를 풀었더니 interpret이라고 하는 이해하다, 해석하다 라고 하는 단어로 볼 수가 있어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점검하고자 학습하고를 조금 더 읽어보자 하는 친구들은 빨간색 펜 드시고 이제부터 표시합니다. 자, 근데 what a work of art 우리가 art라고 하는 거 결국 painting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의 타이틀, 얘의 이름은요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has a significant effect 바로 위에 지금 어떤 이름 natural object의 이름은 little bearing 거의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얘는 엄청난 이미지를 가진다 라고 하네요. 그쵸? A painting of a rose 예를 들어서 장미를 그렸어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 그 장미 그림을 부르게 된다면 향기가 다를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장미라는 그 자연 자체 그 물체 자체는 내가 얘를 장미라고 부르든 미장이라고 부르든 똑같아. 그런데 장미를 그려놓고서 이 그림은 이제부터 해바라기야 그려버리면 해바라기 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되는 거지. 왜냐면 실제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뭔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문화, 메시지 같은 것들을 투영시켰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밑에 같은 내용 나옵니다.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하면 달라지는 거 결국 이름이 중요한 거 바로 art,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빨간색과 대비한 파란색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빈칸에는 not 들어가니까 바꿔서 이 개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본 거였어요. 괜찮습니까? 요거까지는 그래도 다 우리 글의 구성이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따라하고 있죠? 자, 좋습니다. 구조 분석 밑에 해볼게요. 자, rather they are sensed and savored relatively directly without intellectual mediation. And so, what they're called either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has little bearing on our experience of them. 그랬어요. 그러면 해보면 되지 뭐. Rather, 오히려 그것들은요. Savored and sensed니까 뭐야? 받아들여지고 뭔가 음미되어진대요.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바로 보는 그대로 내가 음미한다는 거죠. Without intellectual mediation. 우리 지적인 뇌가 들어가서 해석하고 자시고 할 그런 여유가 필요 없어. 그치? 그래서 걔네들이 뭐라고 불리는지는 이름이 무엇인지는 뭐 collective 하든지 individual 하든지 아무튼 걔네 이름은 has little bearing on our experience of them.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의 영향이 거의 없어요. 내가 얘를 장미라 부르든 미장이라 부르든 뭐 미영이라 부르든 상관없어. 그냥 그 자체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였습니다. 자, 단어 채우러 올라갑시다. 자, point up 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강조하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강조하다. 그 다음에 vehicle 그러면 뭐 탈 것, 우리가 뭐 교통수단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메시지를 담는 교통수단인 거니까 앞에 교통 빼버리고 그냥 수단 혹은 매개체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에 strictly speaking 그래버리면 내가 엄하게 얘기해서 엄밀히 말해서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convention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전통 혹은요 관습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ediation 그러면 중재겠죠. 중재. 중간에서 무언가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intellectual mediation 그러면 지적인 중재니까 무언가를 뇌가 중간에 딱 개입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을 얘기할 거고 collective라고 하는 게 집합적이란 뜻이에요. 묶여있을 때 그럼 집합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묶었을 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collective고요. have little bearing on. 자, bearing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관계. 관계라든지 혹은 영향 이런 뜻인데요. little이니까 거의 없는 거야. 그럼 뭐뭐에 대해 영향이 거의 없다. 관계 없다. 그 다음에 aesthetic 그러면 미학이란 뜻이고요. 미학적인. face는 뭐 얼굴도 있을 거고 마주하다도 있을 거고 여기서는 측면, aspect랑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distinct라고 해버리면 별개의, 뭐 또렷한 이런 뜻도 되고요. 특정 이런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separate 이런 뜻이라서 듣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됐으면 3번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3번. 자, 오답률이 드디어 70%로 올라왔습니다. 자, 프로토피아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실제로 오답률도 높았다고 조금 그 당시에 시험 봤을 때도 웅성웅성했던 문제고요. 약간 조금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해야 됐어. 방금 앞에 나왔던 두 문장처럼 뭔가를 대비하거나 무언가를 대놓고 딱 개념 하나 가지고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해서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뭔데를 이해했어야 됐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프로토피아라고 하는 거는요, 뭔지 모르죠. 저도 모르고요. 이걸 썼던 사람도 설명하려고 해주는 거니까 너네가 알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글 쓴 겁니다. State of becoming 뭐냐면 무언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한대요. 뭐가 아니라 destination, 목적지나 어떤 종점이 아니고요. 되어가고 있는 거 이야기한대요. It's a process,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의 과정이래요. In the protopian mode, 우리가 프로토피아라고 하는 그 모드에서는 things are better today than they are yesterday. 어제보다 오늘 더 모든 것들이 better, 더 좋아진대요. Although only a little better. 조금 더 좋아지는 거래요. 방금 전에 나왔던 얘들아 have little bearing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거의 없다라고 해석했는데 여기는 어가 붙어 있으니까 있긴 있어요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프로토피아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발전되는 과정,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과정이래요. 그런데 많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 좋아지긴 하는 거래. It is incremental improvement. 한 번 더 반복하네요. 증가하는 뭔가의 개선이고요. Mild progress. 느리지만 천천히 진보하는 거래. Pro라고 하는 건 프로토피아에서 Pro라고 하는 어근은요. 어디서 stem from? 어디서 유래했냐면 개념이나 어떤 개념에서 왔는데 process 혹은 progress 뭔가 과정, 진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 pro를 따왔나 봐. The subtle progress니까 subtle, 미묘한, 아주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 mild 하든지 a little 한 그러한 진보는요 not dramatic, 엄청 극적이지도 exciting, 흥분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easy to miss, 놓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프로토피아 generates, 프로토피아는 뭘 만들어내냐면 우리 방금 얘기했던 그 benefit, 나아지고 있는 subtle, mild, a little 이러한 progress보다 똑같은 양의 new problems, 문제를 만들어낸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읽읍시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오케이,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뭐냐면 프로토피아는 뭐라는 거야? State of becoming, 그 결과가 아니라 어떤 과정인 거고요. process인 거고요. 걔네들이 중요한 건 어제보다 더 나아진다는 사실. 그렇지만 아주 조금. 그치? Only a little better. 그 다음에 incremental improvement고요. mild progress예요. 맞죠?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니까 subtle progress예요. 그래서 dramatic 하지도 않고요. exciting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대? easy to miss. 놓치기도 쉬워요. 맞죠? 그리고 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새로운 베네핏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만큼의 새로운 문제들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generates almost as many new problems as new benefits까지 하면 되겠네. 그럼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도식화를 한번 시켜보자.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써볼게. 문제가 발생했어. 문제가 발생해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토피아에서 어제보다 나아져야 되니까 문제를 해결시켜야겠다. 오케이, 솔루션 해결 하고 해결을 딱 했어. 이제 오케이 했는데 해결하면서 조금 더 성장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만큼 성장한 만큼 똑같이 뭐 또 생기냐면 문제도 같이 생긴대. 이만큼 해결해서 더 좋아지긴 했는데 어제보다 똑같은 양만큼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해결해서 이 조금 나아진 이 부분을 봐 못 봐?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문제만 보게 되는 거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그럼 또 뒤에 읽어볼게요. 그러면 the problems of today, 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문제점은요, caused by yesterday's success, 어제의 성공에 의해 만들어진 거래요. 다시, technological solutions to today's problems. 그럼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solution, 해결책을 주면 또 내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대. 방금 얘기한 그대로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어떡하지 하다가 해결을 딱 했어. 그래서 오늘이 됐는데 오늘은 해결이 됐지만은 그만큼은 또 뭐가 생겼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마찬가지죠. 오늘 문제를 또 오늘 어떻게 했어? 또 해결했겠지. 해결해서 보니까 내일이 됐어. 그러면은 내일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또 그만큼의 뭐가 생겼을까? 또 그만큼의 문제가 생겼겠죠.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해결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 어쨌든 간에 오른쪽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그 발전은 눈에 안 보이고 뭐만 보여? 문제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 상황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the circular expansion은 어쨌든 확장이고 팽창이야, 그렇죠? 어쨌든 더 도와지는데 그게 순환하면서 조금씩 커지긴 하는데 문제 해결 하면서 돌아가는 그 순환하는 그 팽창이요. both problems and solutions 그것이 빈칸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똑같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circular expansion이라고 표현했고요. 그것은 빈칸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주제문 한 번 더 반복되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뒷부분을 읽을 필요가 굳이 없어. 볼래요? 예를 들어서 science라든지 enlightenment, 계몽, 과학 이런 것들은 있잖아. 우리가 매년 destroy, 파괴한 것보다 조금 더 a tiny bit 더 많이 create 했다는 거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a tiny bit 조금 더 만들어내고요. 그만큼 무너뜨렸다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부시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결책을 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뭐만 보인다? 문제만 보인다. 그러니까 뭘 바라는 얘기겠어? 이 해결책 우리가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바라라는 얘기겠네. 주제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럼 마지막에 문장 볼까요? 마지막 문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few percent positive difference 그 조금 tiny bit 그 조그마한 그러한 좋은 점들이요 점점 쌓여서 우리가 civilization 문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Its benefit 그것의 그 benefit들은요 never star in movies 이 star라고 하는 그 동사로 쓰이면 주연을 맡다. 영화에서 우리가 주연을 맡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주인공이 되지 않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눈에 띈다 안 띈다? 안 띈다라는 뜻이겠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점들 해결책이 있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들이 눈에 띄지 않아요 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 얘기 어딨나요? 우리 숨기다 눈에 띄지 않다가 1번 4번인데 1번 보시면 limits of innovation 한계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면 안 되지. 지금 좋은 게 숨겨져서 문제니까 얘는 지금 conceal은 맞는데 리밋이 안 되는 거고 hide가 맞고요. 옆에 보시니까 benefit 맞네요. 그러면 small benefit이 점점 쌓이는 걸 hide 가려버린대. 뭐가? 문제가.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네요. 풀 수 있었겠죠? 너무 깔끔하게 정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문제 이렇게 풀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도식화 시켰으면 조금 더 빠르게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자 밑에 있는 구조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but that few percent positive difference is compounded over decades into what we might call civilization. 그러면 하지만 그 우리가 few percent positive difference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positive한 difference가요 is compounded 구성될 거래요. over decades니까 몇십 년 동안 몇십 년에 걸쳐 into what we call civilization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어떻게 될 거래요? 발전할 거래요. 구성될 거래요. 됩니까? 요렇게 봐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단어 한번 채워봅시다. 자, becoming이라고 하는 거 당연하죠. 뭐 생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되어가는 단계니까. 그 다음에 destination 그러면 목적지 또는 뭔가 종점 이런 식의 결과 이런 것들이고 자 mode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반말 모드 이렇게 하듯이 이거는 뭐야? 방식이고 그 다음에 notion이라고 하는 거 개념이겠죠. 개념. 자 그 다음에 subtle 그럼 B 발음하지 않아요. 그쵸? 미묘한 circular 그러면 도는 거니까 순환의 그다음에 expansion 요건 expand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확장, 팽창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enlightenment라는 무슨 뜻이에요? 무언가를 깨워주는 거니까 계몽주의.
그리고 civilization 이건 뭐예요? 우리가 문명이겠죠, 문명. 그다음에 star 이게 지금 동사로 쓰였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뭔가 주연을 맡다. 아까 나왔던 그 얘기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 주연을 맡다. 그다음에 accumulation 그럼 누적 혹은 축적 이렇게 될 겁니다. 쌓이는 거. 됐을까요?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뒤에는 진짜 어려운 게 등장하긴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만약에 1, 2, 3, 4, 5 순서대로 한다면 5번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 3번까지는 그나마 우리가 이런 거 찾았으면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풀 수 있어. 이 정도입니다. 4번도 사실은 뭐 지문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이따가 나올 5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것도 봅시다. 자, 어법 문제인데 왜 이렇게 어떤 일이 높았을까 하고 봤더니 다른 것들도 물론 뭐 어려운 어법이라기보다는 정답이 앞쪽에 있었어요. 보통 어법은 정답이 뒤쪽에 많이 있잖아. 어법뿐만 아니라. 근데 얘는 나오자마자 1번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설마 1번이 정답이겠어? 라고 했던 많은 친구들이 좀 틀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법 문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전체 구조 분석하면서 어떤 포인트를 물어보려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competitive activities can be more than just performance showcases which the best is recognized and the rest are overlooked. 그랬네요. 이 문장의 주어. 자, 뭔가 경쟁 활동은요, can be more than 무언가 뭐뭐 이상일 수도 있겠대요. just performance showcases. 그냥 우리가 성과를, 수행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일 수도 있대요. 하고 지금 뒤에 이렇게 절로 꾸미는 건 맞아. 그럼 앞에 쌤 이렇게 명사 있으니까 이거는 관계사절이네요. 까진 괜찮은데 무조건 관계 대명사예요 라고 적어버리기엔 뒤에 문장을 확인해봐야 돼. 뒤에 만약에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면 그건 관계 대명사고요. 만약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면 관계 부사가 필요한 자리일 텐데 The best is recognized. 가장 잘한 사람은 인정받고요. 그리고 the rest is overlooked. 나머지는 다 간과된대요. 라고 하니까 문장이 너무나 깔끔하게 완전하게 다 있네요. 그쵸? 이 그대로 문장, 완전한 문장이 이끄는 거면 저 자리에 그럼 뭐가 와야 될까요? 관계 부사가 와야 될 자리야. 그러면 쌤 관계 부사 중에서 지금 이렇게 추상적이지만 무언가의 어떤 상황이나 요거는 지금 activity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어떤 상황 혹은 장소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showcase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때 오기 적절한 관계부사는 뭐가 될까요? where 정도가 되겠죠. 실제로 뭐 situations where라고 많이 하잖아. 그치? circumstances where라고 하면서 그게 뭐 진짜 물리적인 장소는 아닐지라도 추상적으로 그 상황 내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가장 만만하게 쓸 수 있는 게 관계 부사 where입니다. 그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잘 확인해서 뒤에 관계 부사는 완전한 문장이라서 조동사 목포까지 있어서 얘는 지금 where 와야 되는 거네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the provision of timely, constructive feedback to participants on performance is an asset that some competitions and contests offer. The provision이라고 하는 건 provide의 명사형이죠. 그래서 뭔가를 공급하는 거야. 근데 뭘 공급하냐면 timely, constructive feedback to participants on performance. 그 수행에 대해서,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그 참가자들에게 시기적절하고 건설적인 어떤 피드백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어네요. 그럼 요거에 대한 지금 동사가 나와야 될 자리인데 이거 지금 is 쳐져 있다는 거 무슨 뜻이야? 이거 is야 are야 라고 물어보는 수일치 문제네요. 그럼 the provision이라고 하는 공급이란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취급해줘야 되니까 단수 취급하는 수일치 정답입니다. 괜찮죠? 그쵸? 얘는 단수 취급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is, 오케이 넘어가시면 되겠죠. 됩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보니까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 뭐 경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누구 잘했고 누구 못했어 이것만 하는 게 아닌가 봐. 참가하는 사람에게 뭔가 피드백을 주는 것도 하나의 경쟁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쭉 내려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The provision of that type of feedback. 방금 얘기했던 그런 피드백의 어떤 공급은요. Can be interpreted. 어떻게 해석될 수가 있냐면 as shifting the emphasis. 우리가 강조를 어디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대요. To demonstrating superior performance but not necessarily excellence.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잘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쪽으로 뭔가를 강조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래. 뭐가 아니라
excellence, 뭔가 최고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최고가 아니더라도 너가 너 최선을 다하면 돼, 너가 잘하면 돼를 해주는 피드백에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사실은 but not이니까요. 얘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병렬 구조야. 그래서 지금 to demonstrating 한 다음에 but not to 이거 나와야 되는 자리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사실은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demonstrating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뒤에 to demonstrating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 여기 지금 necessarily라고 하는 거는 ly가 붙은 부사기 때문에 demonstrating을 꾸며주는 뭐가 됩니까? 부사 적절하게 왔네요. 또한 not necessarily라고 하는 거는 뭔데요?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둘이 묶어서 사용하기도 적절하네요. 그렇죠? 보통 부사에 밑에 쳐져 있으면 necessary랑 necessarily 우리가 하라 그러는 건데 necessarily라고 하는 부사가 등장하면서 뒤에 지금 꼭 excellence를 demonstrate 할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네. 여기 문제 없는 거 오케이? 얘는 지금 부사기 때문에 문제 없이 형용사 아니고 부사 자리 잘 왔어요. 라고 해서 오케이 3번 넘어가 할 수 있겠네. 4번으로 내려갈게요. The emphasis on superiority 여기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superiority에 대한 어떤 emphasis 강조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what we typically see as fostering a detrimental effect of competition.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저기래요. 보여주는 거래요. 볼까요? The emphasis니까 우리가 이렇게 superiority를 강조하는 거는 바로 what절이래요. 우리가 보통 보는 거 근데 as fostering a detrimental effect of competition이니까 뭔가 유해한 우리의 몸에 안 좋은 effect of competition 경쟁의 악효과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래요. foster 조성하다고요. 여기 as라고 하는 전치사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가 와야 되냐면 동명사 형태 잘 왔네요. 그래서 fostering이라고 하는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 형태 문제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경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통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performance feedback이라고 하는 건 잘했어 못했어 뭐 너가 정말 최고야 뭐 superiority, excellence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win, place, show 이기고 입상하고 보여줘 그 beyond 이상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information about performance 우리가 그 수행에 대해서 너네 결과에 대한 어떤 정보는요 can be very helpful 굉장히 도움될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럼 당신의 어떤 결과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데 요즘은 나와야 돼. Not only but also 나왔네요. 얘네한테뿐만 아니라 얘네한테도. 그럼 똑같이 병렬 구조네요. To the participant, to those. 뒤에 나오는 후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똑같은 병렬 구조니까 이러한 does not win or place 아까 말했던 거 이기거나 입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기거나 입상하지 않은 participant에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기거나 입상한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 나오는 do는 우리가 앞에 나왔던 win or place라고 하는 동사를 싹 받아주는 동사 받아주는 무슨 동사? 대동사라고 봐야 되겠네. 보통 대동사는 우리가 do, does, did를 많이 봤죠. 일반 동사는. 근데 얘는 왜 does가 아니라 do냐면 those라고 하는 복수 명사니까. 그쵸? 관계사절은 앞에 선행사의 수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복수라서 얘는 그러면 does가 아니라 with or place를 do로 받아버린 거죠. 문제 없네.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법문 5개 한번 분석해봤고요. 정확하게 1번이 지금 혼자 틀렸기 때문에 얘만 지금 관계 부사 플러스 완전문이 필요해서 which를 where로 고쳐줬어야 됐습니다. 됩니까? 이렇게 보신다면 맨 밑에 구조 분석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 풀고 단어 체크하고 마지막 방금 높았던 문제 풀어보러 갈게요. 자, 구조 분석. The provision of timely, constructive feedback to participants on performance is an asset that some competitions and contests offer. 여기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할게요. The provision, 우리가 어떤 공급인데요. 시기적절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참가자들에게 주는 거야. 뭐에 대해서?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그럼 그 주는 공급 그 자체가 뭐래요? 어떠한 경쟁이나 어떠한 대회가 offer하는 하나의 자산이래요. 이해됩니까? 이 문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수식하는 그 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찾아주는 게 포인트였어요. 찾았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 우리 단어 정리하는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recognize라고 앞에 이렇게 있어버리면 인정하다, 알아보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파생어를 볼 건데 인정받다라고 할 때 그 인정 있죠. 나의 능력을 인정받았어 라고 할 때 그 인정을 받는 거를 recognition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recognition. 그다음 너무 안 보이네 이거. 다시 써줄게. 다시 보이죠? 자, recognition이라고 해서 인정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럼 그렇게 인정받은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이 동사로 분사를 만들 거야. 받았으니까 pp 써줘야 되겠네. recognized 그러면 인정받은. 될까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overlook 완전 반대말이죠. 그쵸? 방금 나왔던 거랑 얘는 지금 간과하다, 무시하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간과받다, overlooked 해버리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provisio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방금 알고 있던 쉬운 단어 provide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다, 제공하다인데 provision 해버리면 제공, 공급이 돼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constructive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쉬워하는 단어 construct, construction, 뭐 건설 이런 것들 있죠. 거기서 오는 거야. 건설적인 의미 있는. 우리 이거 굳이 유의어 하나 많이 쓰이는 거 적자면 productive라고 하는 거. 생산적인, 건설적인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표현이죠. 그쵸? productive feedback, constructive feedback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asset이라고 하는 거 자산이고요. interpret, 우리 아까 앞에 문제 나왔었어. interpret이라고 하는 건 통역하다, 해석하다는 뜻이 물론 있지만 기본적인 뜻은 이해하다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튼 뇌로 들어와서 이걸 나만의 것으로 바꾸는 게 interpret이기 때문에 이해하다를 기반으로 생긴 뜻이 뭐야? 해석하다, 통역하다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emphasi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강조라고 하는 거고요. 강조하다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emphasize라고 뒤에 ZE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romote라고 하는 거는요, 촉진시키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promotion 해버리면 이 사람을 승진시키는 거고 광고하는 거고, 그쵸? 얘 잘해요 라고 하는 거니까 너 이거 잘할 수 있게 꺼내주는 걸 promote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까지 하면은 한 3, 4분 더 걸릴 것 같고 마지막 이 문제 듣고 딱 마무리합시다. 자, 이 문제 정말 높았어요. 오답률이 70.9%였으니까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고요. 쌤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풀어봤는데 어디서 헷갈렸겠구나, 어디서 낚일 수 있겠구나가 굉장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실제로 이 문제 나왔을 때도 정말 그 수험생 커뮤니티 이런 데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문제라고 쌤이 기억하고 있거든. 같이 한번 보면서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뭐 키워드를 찾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세요. 키워드를 찾고요. however 같은 거 나오면 바로 세모치고 그 다음에 주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많이 뒤집어 놓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빨리 풀려고 했다면 아마 잘 안 풀렸을 거야. 봅시다. 하고 싶은 얘기가 정확히 뭔지를 딱 알아야 되는데, Genetic engineering followed by cloning to distribute many identical animals or plants is sometimes seen as a threat to the diversity of nature. 첫 번째 문장이 마치 genetic engineering을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전공학이구나. 근데 그것이 followed by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따라와지는 거야. 그러면 A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A followed by B 그러면 A 다음 B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유전공학은 유전공학인데 뭐에 의해 따라지냐면 distribute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똑같은 동식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distribute, 뿌리거나 분배하는 거를 통해서 유전공학을 하는 것, 그것은요 is sometimes seen,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a threat, 우리가 자연의 다양성에 대해서 위협으로 보여질 수 있대요. 그럼 친구들이 두 가지 착각에 휩싸일 수 있어. 첫 번째는 이거 genetic engineer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날카로운 친구들 아니야 sometimes가 들어간 거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느껴 하고 흐름이 어때 보통? 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그쵸? many people, 뭐 some people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 있잖아. 많이.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얘도 지금 sometimes 보고 이거 그냥 던져주는 미끼네? however네, 아싸 하고 싶은 말은 여기다 라고 할 수도 있어. 안타깝지만 이 문장에서는 둘 다 틀려요.
genetic engineering 키워드도 아닐 뿐더러 이게 sometimes 통념이라고 해서 however로 뒤집고 여기가 지금 주제다?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However, 아무튼 뒤집었어. Humans have been replacing diverse natural habitats with artificial monoculture for millennia. 몇 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이미 방금 얘기했던 그 자연의 다양성을요, monoculture, 단일 경작,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replacing 해왔대요. 그러면 흐름을 좀 파악해봐봐.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지금 distribute 해가지고 identical 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랑 monoculture, 단일 경작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diversity of nature이라고 하는 자연의 다양성을요, 얘도 지금 threat, 망가뜨리고 있고요. 얘도 지금 diverse natural habitat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replace 해버리고 있잖아. however가 들어갔지만 얘는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같아요. 둘 다 지금 자연의 다양성을 망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게 유전공학일까?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쭉 그래왔어 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내용의 흐름은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 반복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자연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가 있고 그거를 유전공학이든 인간이든 어쨌든 간에 단일성으로 망가뜨리고 있어. identical한 것 또는 monoculture 한 걸로 망가뜨리고 있어요. 까지. Most natural habitats in the advanced nations 발전된 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자연 어떤 habitat 서식지들은요 replace 돼버렸어요. artificial environment로요. repetition으로요. 그쵸? repetition, identical 어디 나와서 또 monoculture 다 같은 내용이죠. 반복되고 똑같고 우리가 단일적인 것들로 다양성을 자꾸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the real threat, 그래서 진짜 위협은 뭐냐면 surely the need to convert ever more of our planet, 우리 지금 플래닛,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을요 더 많이 바꿔버려야 된다는 그런 요구라는 거야. 뭘로? production zones, 다 생산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는 건 뭘 생산하는 거냐면 위에 나왔던 monoculture, 또는 repetition, 또는 뭐였어? identical. 똑같은 것들로 다 바꿔가지고 다 먹을 수 있게, 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하나로 바꿔버리는 거야. 다양성을 무시하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욕구 자체가, 그 피로 자체가 사실은 진짜 threat래요.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봤을 때 뭔가 아무튼 지금 뭐가 우리가 가치가 충돌하고 있냐면 노란색으로 들어보세요. diversity of nature이라고 하는 자연의 다양성, diverse natural habitat 한 번 더 나오고요. 또 나오시면 또 여기 나옵니다. natural habitat. 다 지금 자연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쭉 해준 다음에 여기 나오죠. 또 our planet, 우리의 행성. 그 다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뭐가 자꾸 나오냐면 identical 한 거 나오고요. 어디 나와 있어? monoculture 나오고요. repetition 나와요. 또 여기 production zone 나와요. 둘이 대응되면서 지금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거 두 개를 대응시키고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이게 threat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겠어? 노란색을 살려야 돼. 우리의 diverse한 natural habitat을 살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그치? 그쵸?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자. 하고 싶은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The cloning and transgenic alteration of domestic animals makes little difference to the overall situation. 이 문장까지 읽었으면 맨 위에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내용의 흐름에 전환이 없다는 걸 한 번 더 이해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동물들을 클론하고요, transgenic alteration 하고요, 이런 것들이요 굳이 인간이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똑같은 거잖아.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 그냥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빨간색들이 다 지금 노란색에 대응해서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transgenic한 거 위에 나왔던 뭐 있었어요? 또 genetic engineering 한 것들이 완전 threat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conversely 우리가 오히려 그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안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뭐를 알게 했어? 어떤 awareness, 인식을 살게 했냐면 many wild planets and animals 나왔던 노란색이죠. 다양한 야생에 있는 동식물들이요 interesting and useful properties. 굉장히 흥미롭고 꼭 필요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 unknown purposes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졌대요. 그럼 위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genetic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게 threat인 줄 알았고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 diversity of nature에 대해서 오히려 얘는 뭐였어? 좋은 걸 주기도 하네. 사람들로 하여금 genetic engineering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식물이 이러한 것들도 있었구나.
동식물에 이러한 기능도 있었네? 라고 조금 더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그럼 처음으로 플러스가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내려보시면 우리가 지금 many wild planets and animals라고 하는 natural habitat이 한 번 더 나왔고요. 지금 계속해서 반대로 얘기했던 genetic 안 좋게만 적용했던 게 사람들로 하여금 interesting한 어떤 properties를 알게 해주기도 했어. 그치?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realization 깨닫게 됐냐면 이거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genetic engineering을 사용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깨달음을 얻던 자연을 보호해서 diversity를 살리자 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야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지막 문장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딱 빼박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미래의 어떤 약들, 암이라든지 말라리아 혹은 비만 같은 것들에 대한 약을 품고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러한 interesting, useful, unknown한 purpose들을요 genetic engineering이 조금 더 우리한테 aware 할 수 있도록 realize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빈칸해야 돼요 라고 나오니까 어찌됐든 간에 노란색에 대한 얘기 나와야 돼요. 그쵸? 노란색은 뭔데요? diverse, 우리가 한 natural habitat을 살려야 돼요 라고 하는 얘기 나와야겠네? 몇 번 등장하면 됩니까? avoid destroying 이니까 결국은 살려야 돼요. saving 요거잖아. 정답 몇 번? 2번이겠네. 됩니까? 다른 것들 볼까요? 뭐 ecological systems or genetically programmed 뭐 이런 건 얘기 나온 적 없잖아.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다. 그쵸? 이런 거 없었고 그 다음에 3번이 많이 헷갈릴 수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genetic engineering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맨 윗문장 보고 이거 문제 이거네. 그럼 얘 마이너스네. 근데 이게 플러스라고 안 돼.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 그거 아니잖아. 여기 지금 genetic engineering이요. 마치 identical한 거 꺼내서 안 좋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conversely 여기 지금 나와 있는 conversely가 포인트였네. conversely 하기에도 결국은 얘가 우리한테 좋은 것들을 알려주기도 했으니까 무조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틀린 답이네. 4번 artificial organisms 우리가 artificial organism 새로 만들어낸 그런 인공적인 생물체들이요 잘 살아낸다. 어쩌라고 필요 없잖아. 그치 얘는. living things adapt themselves 적용한다 이런 얘기 나온 적 없어요. 정답 몇 번입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다양한 natural ecosystems 지켜야 돼요 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괜찮나요? 이 문제가 엄청 어려웠던 이유 알겠어? 그러니까 키워드도 그렇고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딱 눈앞에 안 나오고 애매하게 자꾸 비교하면서 나오다가 결국 위에 등장했던 개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키워드가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줬어 라고 하는 그 트위스트를 마지막에 갖다 놨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야. 이해가 됩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봤고요. 밑에 있는 구조 분석이랑 우리 옆에 단어 채우고 빠르게 수업 마치십시다. 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The real threat to biodiversity is surely the need to convert ever more of our planet into production zones to feed the ever-increasing human population. 자, 문장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The real threat, 자, 진짜 위협은 to biodiversity, 그 자연의 다양성에 대한 진짜 위협은 surely, 당연히 그 need, 어떤 필요래요. To convert,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그 필요인데 ever more of our planet, 우리 행성을 점점 더 많이 바꾸려고 해. 뭘로요? into production zones,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구역으로 뭐 하기 위해?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류가 자꾸 monoculture, 먹을 수 있는 거, 통제할 수 있는 걸로만 단일 경작을 해온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점점 더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 필요가 있을 거고 욕구가 있을 건데 그 욕구 자체가 이 자연 다양성에 대한 진짜 위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아니라 genetic engineering이 아니라. 맞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막아야 돼. 그러니까 diversity한 걸 살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 된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단어하러 갑시다. 자, genetic engineering, 뭐 유전공학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cloning이라고 하는 거 복제. 그 다음에 distribute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 분배하다, 나눠주다, 퍼뜨리다. 자, identical, 동일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rtificial, 우리가 인공적인, natural에 대응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convert라고 하는 건 보통 A into B라고 하는 구문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A를 뭐로 바꾸다? B로 바꾸다, 전환하다. 그 다음에 transgenic 해버리면은 trans라고 하는 건 뭔가 이식하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식 유전자에 의한 이런 식으로 좀 길게 해석을 하겠다. 그 다음에 alteration 해버리면 변형이에요. 모양을 변형하는 거.
그리고 conversely 오늘의 여기 핵심 포인트였죠. 오히려 반대로 라는 뜻이죠. 다음에 property는 자산, 재산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성이라는 뜻으로 사용됐고요. harbor라고 하는 동사가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품다라고 하는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살펴주시면 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어려웠던 문제들이 좀 많았었어요. 집중을 잘 해줬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 풀었던 거 질문 있거나 제가 풀었던 건 더 어려워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 마저 하시고 선생님은 5초 뒤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상 그대로 올라가니까 자, 일요일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만날 수 있을 때 봅시다. 안녕히 가세요.